안녕하세요. 2학년 조화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철학 시간입니다. 저의 고전적인 PPT와 고전적인 이야기, 이렇게 고전적인 세계로 빠져볼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롭고 무한한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것은 독일 철학자 칸트의 묘비에 쓰여있는 한 글귀입니다. 칸트는 우리의 선한 이성, 실천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성은 계산 능력과 판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옳고 그름에 따라 판별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이익과 손해에 따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 아니면 효율적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좋은 것이냐 묻는다면 대부분 모두 전자의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의 영역에 살아왔는지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도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경쟁을 부추기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을 낳다 보니 어떤 선택에 있어서 효율성과 유용성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 라며 이런 식으로 대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우리의 이성이 대상의 가치를 계산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이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도구적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행복한 삶인 것은 동의하지만 살다 보면 저도 모른 채 돈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해야 명예를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설 수 있지? 라며 유용하고 이득이 되는 삶을 살려는 경향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지 돈, 명예 이런 거 없어도 내가 만족하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저 자신을 올곧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돈과 명예를 다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구적 이성이 우리 생활 속에 의사소통에도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를 수단화해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일방적으로 설득할 때 이런 이성이 나타납니다. 도구적 이성의 의사소통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 의견에 따라 내 말이 맞지?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킵니다. 이러한 대화에서 쓰는 이성은 상대방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는 도구적 이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의사소통을 생활에서 계속해서 쓰다 보니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어우러져 합의하려는 의사소통적 이성이 점차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는 소통은 단절되고 오직 성취와 비즈니스만을 위한 소통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러한 대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통보다 더 나은 소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통해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제시하여 우리가 이 사회에서 왜곡된 도구적 이성을 합리적 이성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로 합리적 의사소통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효율성이라는 뜻의 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타당하다, 규범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 계산적, 도구적 이성을 넘어 우리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 이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소통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소통하는 언어적 행위입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에는 우리의 도구적 이성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등성입니다.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을 평등한 위치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윤리적 틀을 만들어서 우리 사이의 어떤 체계도 개입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소통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뒤에 있는 사회적 권위와 화폐의 제한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성입니다. 의사소통은 나와 상대가 진실한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는 진실된 말, 즉 사실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도구적인 의사소통이 서로를 단절시키고 불신을 증가시키고 위선적이고 의심하는 우리들을 만들었다면 합리적 의사소통 안에서의 진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떨어져 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호 이해성입니다. 합리적 의사소통은 서로 관심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도구적인 의사소통과는 반대인 개념입니다. 사회는 소통에 목말라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는 우리가 서로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았던 우리의 소통은 왜곡되었고 우리의 이성은 사랑과 배려, 평등을 외치기보다 돈, 경쟁, 권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진정한 소통을 회복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이성을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흥미해진 이성, 도덕률이 다시 반짝이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10초만 나의 마음속에 빛났던 순수했던 이성을 되돌아봅시다. 그것이 빛을 다시 얻는다면 그 세상을 돌고 돌아 더 밝게 비출 수 있을 거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학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